안녕하세요. 제키의 주식 단타 채널입니다. 자, 뭐 잘하고 계신가요? 난리가 아니죠, 요새. 뭐 어른들 농담으로 전쟁 난 것 같죠, 지금. 뭐 6.25 때 뭐 어쩌고저쩌고. 참 미치겠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많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이제 그게 제키의 주식 단타 단톡방이잖아요. 이게 하락장 이전에 여기 제 기억에 8월 10일 화요일쯤에는 이게 30명이었어요. 32명인가 기억거든요. 근데 영상을 올리지도 않고 매매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여기가 늘어나가지고 구독자도 좀 늘고 그래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지금. 영상을 이그젝스 하나 올렸었나? 한 두 개 정도만 올리고 매매를 안 하니까 영상을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를 짜다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와서 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컨텐츠를 짜서 하나 한 건데 참 열심히 할 때는 안 늘어나더니 또 이럴 때 팍팍 느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뭐 좋은 현상이고요. 저한테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아직은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진심으로 성심껏 열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어 제가 단톡방 여기 보시면 언젠가부터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보시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장이 폭 나가면서 매매를 저는 안 하는 게 해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해왔던 종가 베팅, 장중 돌파, 매매 종목을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듯 이런 장세에서는 손절만 유도할 뿐 모든 기법이나 매매 타점들이 맞지 않습니다. 네. 최소 시장이 저점을 잡고 횡보를 시작할 때를 확인하고 다시 매매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한 지가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 매매를 한번 했다가 작살났죠. 건방지게 또 여기 설명 한번 드렸죠 방송에서 이 라인 지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반등이라는 생각에 건방지게 잠깐 했다가 또 여기서 손절 내고 나왔죠.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단톡방에 그래도 단톡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시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자, 오늘 거를 올려봅시다. 어, 자,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자, 뭐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말도 했어요. 자신이 실력이 중수 이상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매매를 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어, 손절을 못해요. 이제 하락장에는 뭐 할 수 있는 종목을 굳이 찾아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치면 손절이 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을 적시에 딱 잘라서 확 칼같이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중수 이상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런저런 말을 쓰면서 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종목 이야기도 했거든요. 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종목 이야기도 있고 시장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봅시다. 아침에는 뭐 잠깐 반짝반짝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좀 하긴 어려웠죠, 사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많이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자, 한샘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한샘하고 오하임 INT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론도 나와 있으니까 결론대로 좀 따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한샘이 매각이 돼요. 이게 이제 좀 몇 달 전에 나온 이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3년 전인가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IMM Private Equity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온라인 가구 유통 전문 기업인 오아임 INT의 대주주예요. 36%인가 8%인가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샘이 이거는 이제 뉴스 내용입니다. 한샘이 매각을 한다, 매각 대상자를 찾는다 해가지고 여러 기업이 지읒지읒 했는데 결국엔 이쪽에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IMM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OIM INT의 최대 주주이고 OIM INT는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주문만 넣어요. 자기들은 공장이 없어, 생산 시설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깎을 수 있는 공장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주문만 넣어.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그 홍보물 있죠. 그거 갖고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다가.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면 배송해주고 이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OIM INT인데, 자, 이 회사를 이렇게 잘 성장시켜 온 회사예요. 그래서 레이디 가구, 포도홀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매출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되었고 287억 원이다. 이 돈이 굉장한 거거든요. 진짜 사실 유통으로 해가지고. 자, 한샘몰하고 OIM INT의 온라인 채널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니까 한샘이 결국에 IMM 사모펀드에게 이제 아직은 MOU 각서 체결 정도밖에 아닌데 진짜로 넘어간다 치면 이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로 된다 치면 한샘 플러스 한샘도 매출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왜냐면 OIM IMT라는 온라인 유통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를 한샘 입장에서 보면 안게 되는 거고, IMM 입장에서는 둘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테리어, 가구, 부동의 1위죠. 한샘. 네. 그 회사를 갖고 유통망까지 확보한.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건데, 그렇게 되면 한샘도 마찬가지, OIM INT도 마찬가지,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거고, 이러면서 제가 뉴스를 보여주면서 한샘 스토리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매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락장에 한샘 보시면 보세요. 이 IMM과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이게 확 튀어 올랐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확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MOU의 어떤 기대감으로 재료로 오른 거기 때문에 내려갈 거는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진짜 매각이 된다 했을 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야 맞는 그림이죠, 이게 차트가. 그런데 이제 이 하락장에 요걸 맞은 거야. OIM INT도 봐볼까요? OIM INT도 마찬가지죠. 점상 가고 썸상 가고 엄청 날라갔죠, 지금. 네, 더 한샘보다 힘있게 가버리죠. 그러면서 최소 요런 구간 정도는 지켜주고 흘러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그런 어떤 그림이었죠, 지금까지 스토리는. 근데 이제 하락을 이렇게 맞았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자, 하락장에 욕심을 나게 만든다. 이 부분이, 이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간단히 이제 그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3년 전인가 CJ 측과 매각을 한번 하려 했었어요. 근데 한샘이 주당 20만 원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CJ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게 결렬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IMM 사모펀드에서는 20만 원 이상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풍문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 자, 그렇다 치면 좀 땡기죠, 이런 말들이. 그렇다 치면
IMM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말 성사가 된다 치면, 이 계약이 끝까지 성사가 된다 치면 한샘 주가는 무조건 20만원 이상은 가야 맞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 뭐냐? 아직은 MOU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마지막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 꽝이죠. 예, 이런 어떤 계약의 위험, 가장 큰 위험이 그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공시를 한번 띄워놨거든요. 공시를 따로 볼까? 한샘 공시를. 자, 이거 다시 따로 봅시다. 공시 보는 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건가? 이그젝스도 공시 때문에 공시 분석하는 게 재밌어서 많이 들어와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 보시면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 여기 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이죠. 이 공시가 7월 14일 날 나온 게. 이걸 보시면 보세요.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네, 체결하였다 나왔어요. 양해각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매도인이 최대 주주인 조창걸 외 특수인 관계 7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시에서는. 그리고 매수인은 IMM 사모펀드고. 자, 그리고 이거 보시죠. 협상 과정에서 거래 내용이 변동되거나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주식 양수도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지금. 이 공시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했죠. 자, 다시 톡을 봅시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이따 써놨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결렬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이다 했는데, 결렬이 된다 하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결렬이 될까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샘 측에서 마음이 바뀌면 결렬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IMM 입장은 오케이, 너를 내가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굳혀졌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고, 그죠? 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샘도 물론 팔고 싶어서 적정한 가격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한샘이 더 아쉽겠죠. 이 거대한 그룹을 이 한샘 조창걸 그 회장 가해서 이루어낸 어떤 그 역사잖아요, 이 한 집안에. 근데 이거를 팔고 싶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게 가장 큰 위험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샘 측에서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건데, 자,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저 공시를 보시면 매도인이 최대 주주 조창걸 회장 외 특수관계 7인이다. 이 말이 곧 무슨 의미냐? 한샘 일가족이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전부 내놓겠다는 말 아니겠냐, 이게. 그죠? 네. 이 말은 이미 진짜로 매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죠. 어때 보면은 합리적 판단이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조창걸 회장이 이제 86세인가 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가 사실은 지나셨죠. 근데 왜 86세가 돼서도 이 자리를 이제 앉아 계시냐 봤더니, 가문에 그 경영 승계를 하려고 했던 아들이 있었대요. 일남 3년가를 이제 슬하에 두셨는데 이 아드님이 돌아가셨어. 불의의 교통사고인가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승계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나머지 딸들과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이 가문의 남은 승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승계자가 이제 고등학생이래, 손주인데. 자, 이런 상황을
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조철걸 회장님이 이제 놓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좀 갖게 만들어주죠. 굳혀주게 되죠. 이런 결론을.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자, 폭락장의 한샘과 오하임 INT가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본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지금은 MOU 상태이기 때문에. 자, 나오겠든 두 종목은 한 방은 무조건 있을 것 같다. 네. 자, 단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 단타로는 접근이 불가하고 조금씩 사 모으면서 타점이 시작되지 않나. 조금씩 사 모으는 타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재밌지 않나요? 이런 스토리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아직 시장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은 아직 안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안정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샘의 주가 흐름을 보아도 보세요. 반등이 쉽게 반등봉이라고 보이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폭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어려워. 그죠? 뭐 약간 저점을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섣불러요. 좀 판단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중장기 스윙적인 관점으로 사서 모아라. 모아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오하임 INT도 마찬가지예요. 오하임 INT는 한샘보다 뭔가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더 크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오고 또 거래량도 내려올 때 보면 좀 무섭게 터지고 그런 모습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향에 맞춰서 뭐 둘 다 올라가겠죠. 만약에 진짜로 시나리오도 된다면 자,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드렸고요. 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자, 이거 브레인즈 컴퍼니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라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잠깐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서울에 이제 그 투자회사 다니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괜찮은 회사예요. 말하면 알 수 있을 정도 회사고. 근데 이제 저번에 여기 광주에 놀러 왔을 때 저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놀러 왔을 때 자기 회사에서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종목이 곧 코스닥 상장을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니까 임직원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내부 정보나 그죠? 이런 거로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회사 공지가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제가 봤어요. 공지 왔다는 것은.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레인즈 컴퍼니가 보시면 3일 됐거든요. 첫날 상한가, 둘째 날 윗거리 주고 죽었어요. 그냥 마이너스 21%예요 저가가. 셋째 날 오늘도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게 좀 이것 갖고 이제 뭐 근거를 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재미로 해보는 거죠. 그 친구네 회사가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 상황 갔을 때 다 팔았을까요? 그죠? 투자를 하고 3일 지났는데 3일 동안 팔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었을까? 여기 상한가 갔다고 이날 다 던졌을까요? 아니면 상한가 위로 여기 꼬리에서 다 던졌을까? 뭐 거래량이 안 터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렇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상장하고 3일 만에 다 털었을까? 단타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 치면 그런 좀 알만한 회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비상장일 때부터 투자를 해온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끝날까요? 그냥 밑으로 계속 쳐지다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브랜드 컴퍼니 제가 이제 상장할 때 이것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첫날 상황 가지 말아라 이러고 지금 저는 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상황 요 거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정도에서 그냥 상한가를 안 찌르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상한가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상한가 들어가니까 갭이 좀 생기는 거고 이제 꼬리가 달렸는데 다행히 무너졌어요.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시시콜콜하고 좀 재밌게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맞는 말이네 하고 좀 들어가 볼 만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단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예. 반등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나눠서 계속적으로 뭐 기다리다가 더 떨어지면 사든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서 반등할 때까지 계속 사서 모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브레인즈 컴퍼니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세 종목 벌써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그젝스 참 말 진짜 많죠. 이그젝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그젝스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안 하겠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새로운 여기 단톡방에 계신 분이 이제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자, 이그젝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그젝스는 이제 얍X죠. 저번 방송에 대한 결론이 끝입니다. 끝. 이제 얍X 입장에서는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미 회사는 내 것이 됐고, 그죠? 이제 그 회사를 정리를 잘 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잘 해가지고, 딱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나의 어떤 체제로 만든 다음에, 완벽하게, 그때부터 얍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겠죠. 근데,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야. 그죠? 얍으로서 어떤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뉴스를 내서 어떤 뭐, 이슈를 만든다거나,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할지도 이제 얍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로는 끝났다. 단타의 열차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요분한테 단타 열차는 떠난 지 옛날이에요. 바쁠 거 없는 얍이 되었고 공시 뒤지고 따지고 한다 해도 이제 의미가 없다. 길게 보고 이어가겠다 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라. 잘 되게 얍 컴퍼니가 잘 나가는 회사가 되게끔 바라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뒤로는 좀 독하게 말을 한 거라 말씀 안 드릴 거 따로 말은 안 하겠고요. 자, 그래도 약간 희망을 있는 게 똑같은 말이지만 얍으로서 움직임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얍으로서 움직임이 뭔가 시작을 할 때 주가의 뭐 움직임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뭐 그게 이제 얼마나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끝날지 이그젝스가 주가가 지금 완전 망가졌어 지금 이렇게 하락장 맞으면서 더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관찰을 하면서 이 반등이 나와서 그냥 물려있다면 자르고 나올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더 잘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더 갖고 있다가 뭐 3,500원이 기준이니까 그 근처에 갔을 때 팔아보실지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얍X 이제 또 진짜로 말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타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스윙이나 뭐 중기 쪽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뭐 생각이 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렸네요. 그 정부에서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라는 위드 코로나 선언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감기, 독감 걸린 사람들 카운트 안 하잖아요, 우리. 그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 가지고 뭐 민감하게 뭐 코로나 있으니 뭐 이제 그 어떤 개인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더 되겠죠. 위드 코로나다 이제. 코로나는 토착 바이러스다. 감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되 좀 우리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부가 최대한 방역은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쪽에 대한 소비 심리가 나타날 거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호텔, 카지노 이런 데 있죠. 요쪽이 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거 보면
엄청 떨어졌어요. 힘들게 올라왔던 호텔신라 주가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호텔신라 보세요. 정말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아예 다 무너졌어. 예, 그래서 제가 호텔신라 우선주를 호텔신라 우선주를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네,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올 때 뿍뿍 잘 찔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타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게 뜬다고 해서 단타로 접근한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서 요런 일단 1차 목표를 요런 라인 2차 목표 2차 목표 잡고 3차 목표 정도까지 잡고 좀 쭉 끌고 가보는, 대신 손절 폭도 여기까지 잡아줘야죠. 이제 여기까지 잡아주고 가야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호텔신라 또 말씀드렸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우리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도지캔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정말 징그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반대매매 사상 최고를 찍었다. 여기 보세요. 반대매매 13년 만에 최대 개미 지옥 대나. 이미 개미 지옥이지 무슨 개미 지옥 대나야. 다 물려갖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제가 살짝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만약 재매매를 따라오셨다면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이야 맞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반대매매 당해보시는 분은 이 뉴스가 정말 뼈아플 것이다. 주식세계가 진짜 잔혹하고 가혹하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곳이다. 그 반대매매 당해본 사람은 왜 피눈물 나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진짜 짜증나는 건 뭐냐, 반대매매를 당하면 진짜 한강 가고 싶거든요.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크게 당하면. 근데 나는 한강을 가는데 내 반대매매에 떨어져 나간 주식을 이빠이 다무다가 돈을 또 겁나 버는 새끼들이 또 있죠. 이게 주식판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예. 이그젝스 뭐 몇 프로 떨어졌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 한 거죠. 매매 따라오셨으면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맞아야 맞다. 상황이 있어야 맞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는 매매 안 한다고 계속 말했지 않냐. 제 지인이 뭐라 하냐면, 아니 형, 제키의 주식 단타잖아. 근데 뭐 매매를 안 한다고 그렇게 단톡에다 써놓은가? 이래요 저한테. 그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놓고도 그렇게 하다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을 보면 이거 보시죠.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위험한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도지 캔들이거든요. 윗꼬리가 좀 있어서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한데, 이런 어떤 반대매매 최대의 어떤 뉴스도 나왔고, 이런 뉴스는 이제 반등을 할 때 정말 최악까지 치닫았으니까 반등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반증적으로. 예. 그리고 오늘 도지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 도지의 의미는 뭡니까? 캔들 공부하시는 분 아시죠? 저게 반등 아니면 더 하락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할 때가 됐어요. 이제 반등을.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반등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합니다. 말은 좀 야무지게 막 하는데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자리를 지켜준다 하면은 다시 종목을 내일부터는 봐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28분이나 돼버렸네. 자, 내일부터 다시 반등하는 장을 기대해 보면서 녹화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